33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동량 보정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M짜리 있고 2M짜리 있고 처음에 정지 상태였던 거죠. 가만히 놓았을 테니까 분리되고 나면 어차피 분리되기 전과 후에 총 운동량은 같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문제지. 운동량 방향이 있다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MV가 된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B의 질량 2M이니까 그 다음에 2M 그 다음에 뭐 V 프라임 뭐 이렇게 잡을까요? 뭐 VB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잡아주면 당연히 처음에 이제 총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나중에도 총 합이 0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 마이너스 MV랑 플러스 2MV 프라임이 0이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V 프라임은 2분의 1 V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다고 하면 되는 거고, 가스도의 크기의 최대값, 뭐 최대값이란 말에 신경 쓸 필요 없고, 어쨌든 물체가 이제 분리될 때 용수철이 이제 양쪽으로 물체를 밀어낼 거 아니야. 그때 무조건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 작용 반작용. 근데 질량이 1대2니까 가스도는 A가 B의 2배다. 맞는 얘기고, 충격량의 크기는 뭐 예외 없이 작용 반작용에 예외가 없듯이 충격량을 서로 똑같은 크기를 주고받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크다가 아니고 같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 해주면 되겠지. 35번도 운동량 보정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같이. 그래서 처음에 분리되기 전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M 플러스 2M, 그러니까 총 3M이겠지. 그다음에 V1, 이게 그러니까 분리되기 전 운동량의 총 합이고, 이것이 어떻게 돼? A 왼쪽으로 움직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MV2,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래서 플러스 2M에 곱하기 3V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정리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3MV1은 뭐 5MV2가 되나요? 이렇게 될 거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정리만 해주면 되죠. M 지워주면 되니까 V2분의 V1에서 없애주고 3분의 5 해주면 될 거야. 아무튼 다음, 그 다음에 36번. 똑같은 뭐 비슷한 문제 패턴이 계속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둘이 무조건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근데 B는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V가 되고, A는 같은 시간 T 동안 속도가 마이너스 2V, 그러니까 속력이 1대2라는 건 가속도가 A의 가속도를 만약에 A라고 하면 B의 가속도를 얘를 2A라고 합시다. A의 가속도를 2A라고 하면 B는 A다, 이런 얘기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죠? T분의 V, T분의 2V 해가지고, 물론 이제 가속도의 방향은 얘는 오른쪽이면 얘는 마이너스 반대쪽이겠지만, 아무튼 얘 가속도의 크기가 그렇다는 거지. A 근데 질량이 M이래요. 근데 이제 B가 같은 힘을 받았는데 가속도가 반밖에 안 된다는 건 B의 질량이 2M짜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억은 맞다고 하면 되겠지. 시간 t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 처음에 운동량의 총합이 0이었으니까 얘도 나중에도 0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계산할 거 없이 0이다 하면 되고, A와 B가 분리되는 동안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지? 그래서 1번 해주면 되고, 37번. 그림과 같이 수평인 실험대회 어쩌고저쩌고 돼 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뭐 가만히 놓았다.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총 운동량의 총합은 0이었다, 이 얘기지. 분리된 후에 A가 왼쪽으로 6m/s로 간다는 건 A의 운동량이 2, 6,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가 운동량이 되겠지? A 거. 그 다음에 이제 B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얼마의 속력이 있을 텐데 알고 있겠죠? B도 오른쪽으로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12라는 운동량이 나와야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0이다가 성립하는 거니까 B는 4m/s였겠구나 라고 알 수 있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도 맞는 거네. 그 다음에 용수철이 늘어나는 동안 A가 용수철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이렇게 반작용이지, 글자가 사라졌네. 반작용은 B가 용수철을 미는 힘이다. 작용 반작용 잘 알지? A가 용수철을 밀었으면 반작용은 용수철이 A를 미는 힘이다 라고 해야 되니까 3번 처리해주면 되고, 38번도 똑같은 문제지. 아까랑 지금 36번이랑 되게 비슷한 문제인데, 어차피 용철이 같은 크기의 힘으로 탕탕 쳐냈을 텐데, 속도가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2V, V라는 건 얘가 가속도가 A라면 얘는 가속도가 2A였겠구나. 그럼 질량이 얘가 만약에 M이었을 때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는데 가속도가 2대1이 나왔다는 건 질량이 M이고 얘는 2M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질량은 B가 A의 2배다. 맞는 거고, T일 때 A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그죠? 이건 틀린 거고, 0에서 2t 동안 이동한 거리는 A가 B의 2배다.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정지에서 2V가 되고 정지에서 V가 됐으니까 평균 속력이 2대 1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그런 거야. 정지 상태가 아니라면 이게 2V, V라고 해서 무조건 평균 속력이 2대 1이 될 수는 없을 수 있는데 처음에 정지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2배다 맞다고 해주면 되겠지. 같은 시간 동안 평균 속력이 2대 1이니까 39번 역시 똑같은 운동량 보존 문제 써주면 되는 거지. 충돌 전에 2 곱하기 5에서 플러스 10 운동량 B의 운동량은 역시 오른쪽 방향 확인하고 1 곱하기 2에서 플러스 2 그러니까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의 합이 플러스 12였다라는 얘기지. 이거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B는 지금 충돌 후에는 질량 2짜리니까 A 그 다음에 B는 1kg짜리니까 2 곱하기 3 하면 충돌 후 운동량이 플러스 6 그러면 B의 충돌 후 운동량이 플러스 6이 나와야 말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V는 얼마냐? 6m/s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기억은 틀린 거고,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면 되는 거지.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에 얼마? 나중 운동량이 플러스 6에서 빼기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는데, 처음 게 얼마? 플러스 10. 그래서, 왼쪽으로 4kg/m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 라고 하면 되지. 뭐, 단위는 이제 4Nm/s라고 해도 똑같은 단위고 아무튼 니은은 맞다.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던 거지. 무슨 말? 두 물체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 지금 A의 운동량이 2 곱하기 5 충돌 전에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은 1 곱하기 2 했는데 충돌 후에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됐다는 건 두 물체가 2 플러스 1 총 3kg짜리가 같은 속도 어떤 속도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V'을 구하면 4m/s 이렇게. 그래서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이라는 말은 시험지에서 종종 나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라. 두 물체의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이다 해서 같은 속력으로 놓고 풀면 된다. 그 다음에 41번으로 갑니다. 41번 조금 귀찮아지는 문제긴 한데 처음에 어쨌든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이 mv0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mv 오른쪽으로 3mv니까 충돌 후에 지금 총 운동량을 구하면 마이너스 mv에 플러스 3mv니까 그죠? 그럼 충돌 후에는 총 2mv라고 운동량이 나오지. 근데 이게 충돌 전에 총 운동량 mv0랑 같은 운동량이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m 집어주시면 v는 2분의 1 v0구나 이렇게 나올 거고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 또 나왔네요. A와 B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 이런 말 계속 나온다는 거 무슨 말?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 최대로 압축됐을 때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 그래야 둘이 제일 가까울 거니까. 그래서 둘의 속력이 같을 때라는 말과 똑같다. 그래서 처음에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은 mv0였는데 둘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 그러니까 거리가 최소인 순간이니까 두 물체가 이제 하나의 같은 속력으로 그래서 m과 3m짜리가 같은 어떤 속력으로 V'으로 간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V'은 4분의 1 V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 에너지 문제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지. 근데 뭐 운동 에너지 처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와 아마도 뭐 이 문제 지금 정확히 설명이 나와 있진 않은데 물체 크기, 용수철의 질량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그리고 또 뭐 무슨 표현이 있어야 됩니까? 충돌 과정에서 그지? 아마 학교 시험에서 제대로 설명해 주실 건데 충돌 과정에서 무엇은 없다? 에너지, 열 에너지나 이런 것들 뭐 이런 에너지 손실은 없다.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은 없다. 그러니까 열이나 소리 에너지로 날아가는 건 없다고 가정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지. 그게 아니면 못 풀죠. 아무튼간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 총량을 구하고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의 총량을 구하면 그 운동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지? 근데 이제 그건 충돌 전과 후에 총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 이 문제는 뭐야? 용수철에 저장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 똑같은 말이지. 누구랑? 얘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최소일 때, 그러니까 최대로 압축됐을 때가 탄성 포텐셜이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3분의 1 V0가 아니고 4분의 1 V0라고 우리가 좀 전에 구했었잖아. 그 속력으로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최대로 압축됐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니까. 뭐 에너지가 처음에 이제 2분의 1 A 거, 2분의 1 MV0의 제곱 이거 A 거밖에 없지. 그 다음에 최대로 압축됐을 때는 어떻게 돼? 최대로 압축됐을 때는
둘의 속력이 4분의 1 V0로 똑같다 그랬으니까 2분의 1 A 거 M V 제곱인데 V가 4분의 1 V0로 이제 최대로 압축됐을 때 플러스 2분의 1 B 거 3M짜리 역시 4분의 1 V0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 쓰는 거지. 운동 에너지. 이거 두 개. 얘랑 이거 비교하면 무슨 말? 이거 전체에서 이거 전체를 어떻게 주면 빼주면 당연히 그 차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차이가 어디로 갔어?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잠깐 저장된 거 아니냐? 라고 계산을 해보시면 맞게 나온답니다. 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면 될 것 같아. 42번으로 갑니다. 42번은 아주 귀찮은 문제인데, 뭐, 에너지 문제냐, 운동량 문제냐도 좀 애매하게 섞여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은 없고, 어쨌든 용수철을 이제, 같은 용수철이라 그랬죠? 이제 동일한 두 개의 용수철이라는 거,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뭐, 두 용수철에, 용수철 상수가 똑같구나. 그래서, 뭐, 너도 K고, 너도 K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x만큼 압축시켰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뭐야? 2분의 1 kx 제곱이겠지? 얘는 2x만큼 압축시켰으니까 여기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 k의 2x의 제곱. 이게 전부 다 뭘로 전환되겠어? 이제 물체를 이제 튕겨내는 거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A의 운동 에너지가 될 것이고 이게 B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라고. 근데 B의 질량을 안 알려줬잖아. 그래서 B의 질량은 뭐 MB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식을 그냥 그대로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A 같은 경우에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에너지를 너가 가지고 2분의 1 mv 제곱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2분의 1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러면은 A가 튀어나가는 속력이 나오지. V는 m분의 kx 제곱 루트 m분의 kx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제 이게 A의 속력이죠. 이제 둘이 충돌하기 전에 A의 속력. B도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2분의 1 k2x의 제곱이 뭐가 된다고? 2분의 1 mbv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 v는 튀어나가는 속도지. vb라고 할까요? A라고 해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주면 이제 vb가 얼마가 나오겠어? 당연히 루트 m분의 4kx 제곱인가 그지? 루트 mb분의 4kx 제곱이다. 그래서 우린 뭘 구했다? A와 B가 충돌하기 전에 둘의 각각의 속력을 구해냈다. 그래서 A는 이 속력으로 B는 이 속력으로 만날 거다라는 거지. 근데 뭐 당연히 반대 방향이니까 충돌 과정에서는 반드시 뭘 쓰라 그랬어? 충돌 과정에서는 반드시 운동량 보존을 써야지.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운동량 보존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 질량 곱하면 A는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니까 MVA 물론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MBVB 이렇게 될 건데 물론 이 VB 자리에 이 친구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게 뭐가 된다?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그게 MA가 아니죠. A는 그냥 M이지. M 플러스 MB 두 물체의 질량의 총합에 의한 어떤 나중 속도, 충돌 나중 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그대로 이제 너 대입하고 계산해주면 V 프라임이 얼마가 나올 거라고, 그죠? 그 V 프라임은 이제 뭐 하겠어? 이제는 용수철과 가서 부딪혀가지고 압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시 에너지로. 그래서 2분의 1 A와 B가 같이 왔는데, 그지? 얼마로? V 프라임의 제곱. 이게 뭐야? 전체 지금 용수철과 부딪히기 전에 총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용수철 너를 X만큼 압축을 시킬 거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식만 정리해주면 되겠다. 좀 귀찮긴 하지만 그냥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뭐 이 문제는 이제 되게 이렇게 귀찮게 하는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용수철과 압축하거나 용수철을 압축시키거나 막 이런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물체 둘이 충돌할 때는 반드시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번 천천히 시간 될 때 해보면 되겠지만 이게 만약 시험에 나오면 딱히 뭐 대단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계산을 좀 빨리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짜증날 수 있습니다. 다음 43번으로 가자. 43번도 역시 운동량 보존으로 가볍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A가 1kg, 그죠? B의 질량은 잘 몰라. 그런데 C를 끊었어. 그럼 또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주고받았을 것이고 끊어지기 전에 총 운동량의 합은 0이니까 끊어진 후에도 총 운동량의 합은 0이 나와야겠지. 근데 얘가 지금 1kg짜리인데, 그죠?
4m/s로 움직였다는 건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4. 그럼 B도 운동량은 4가 나와야 되고 오른쪽이겠지. 그래서 더하면 또 0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지. 그래서 B의 질량은 2kg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다. 그럼 여기도 이제 헷갈리지 않게 그죠? 여기도 이제 B는 2kg이었다는 거 써주시고 A는 원래 1kg였는데 2kg짜리 올렸으니까 A는 지금 총 얼마가 됐어? A는 총 3kg이 됐구나 라고 알면 되고, 근데 뭐 2kg짜리가 분리된 후에 3m/s로 움직였으면 B에 분리된 후에 운동량은 플러스 6 그죠? 플러스 6. 그럼 당연히 뭐 A도 왼쪽으로 6이라는 운동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질량이 지금 얼마였어? A와 저기 덩어리 뭐요? 덩어리가 뭐야 이거? 물체 올려놓은 거. 그러니까 총 3kg짜리가 6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2m/s면 된다. 그런데 이제 속력이라고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생략하고 3번 해주면 되겠지. 44번 마찰이 없는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또 분리되는 거니까 똑같겠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 둘 다 정지해 있었으니까 둘의 운동량의 총합은 또 0이었을 거고, A가 튀어나가고 B도 튀어나가고, 그럼 당연히 A의 운동량의 크기랑 B의 운동량의 크기는 똑같아야 될 것이고, 그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EX, 얘는 X, 무슨 말? A는 여기를 EV로 지나갔고 B는 여기를 V로 지나갔구나. 그런데 운동량의 총합이 0이 나오려면 당연히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B의 질량은 EM이어야, 그지? 곱했을 때 운동량이 같은 거지. 아무튼 뭐 속력은 A가 B의 2배다. 기억에 속력은 A가 B의 2배다. 당연한 얘기, 맞는 얘기지. 질량은 A가 B의 2배가 아니고 B가 A의 2배다. 틀렸고, 나에서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 지금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A가 이 용철과 부딪히는 거, B가 이 용철과 부딪히면서 받은 힘. 근데 당연히 뭐야? 이 용철과 부딪히기 전에 A의 운동량이 EMV, B도 마찬가지죠. 용철과 부딪히기 전에 B의 운동량도 EMV.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결국엔 쭉 압축한 다음에 이제 최대로 압축한다가 이제 튕겨내는 뭐 이런 상황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결론적으로 얘와 얘의 운동량이 같으니까 용수철을 이제 최대로 압축시켰을 때, 그죠? 같은 양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면적은 같아줘야 되겠지. 얘네 둘이 운동량이 크게 같으니까 당연히 같아줘야 된다. 다음 46번 아주 기본 문제지. 이제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나왔으니까 그래프 기울기가 속도고 A의 위치와 시간 그래프라 그랬어. 그러니까 A가 이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충돌 전에 그래프의 기울기 보니까 플러스 3, 그다음에 충돌 후에 A의 기울기를 보니까 2분의 2니까 플러스 1이네, 그지? 그러면 A는 처음에 얼마로 3m/s로 가고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 그럼 이제 운동량 보존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3 해가지고 A는 6이었다, B는 0이었다. 그러니까 총합은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의 합은 플러스 6이었다 이 얘기지. 그 다음에 충돌 후에 A가 플러스 1밖에 안 돼, 속도가. 그럼 무슨 말? 뭐 방향 같은 겁니다. A가 충돌하고 나서 B랑 충돌 후에 A가 왼쪽으로 가면 어떡하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지. 근데 기울기가 어때? 여기도 양의 기울기고 여기도 양의 기울기니까 둘의 방향은 아직 달라진 게 없다. 운동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B는 충돌 후에 질량 2짜리고 속도 1이니까 운동량이 2밖에 안 됐죠. 근데 총 6이 나와야 되니까 B의 운동량이 4가 나와야 될 거야. 그러려면 속력이 질량 1이니까 4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니은이 맞다고 해주면 되겠지. 충돌 전 3이었고 충돌량은 무조건 어때? 서로 같은 크기 주고받아야 되지. 다음 47번인데 또 똑같은 얘기죠. 충돌 전과 후에 그래프의 기울기에서 속도 구해가지고 여기 이제 플러스 3m/s라는 거 알게 해주는 거고, A야 A 그래프는.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기울기가 지금 어때? 여기는 양의 기울기고 이거는 음의 기울기니까 둘의 방향이 어떻게 됐다?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알아야지. 기울기가 지금 양의 기울기에서 음의 기울기로 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A는 충돌 전에 2 곱하기 3에서 플러스 6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돌 후에 기울기가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2라는 운동량으로 이제 달라졌다. 그러면 지금 A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 당연히 마이너스 8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 요 얘기지? 그러면 B도 얼만큼을? 똑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반대 방향으로 받아야 돼. 근데 얘는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얘는 처음에 0이었다가 나중에 4 곱하기 2 해서 8이 나온 거 아니냐. 질량이 4니까. 그래서 속도는 2m/s다. 48번 가겠습니다.
뭐 똑같은 건데 이제 뭐 기울기가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 처음에 마이너스 4로 출발했다고 해서 무슨 막 왼쪽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야. 왜냐면 A는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고 표시도 돼 있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속도죠, 기울기. 그래서 이건 양의 기울기, 이것도 양의 기울기니까 당연히 2초인 순간 충돌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충돌 전과 후에 기울기의 방향이 변함이 없어. 그래서 A는 충돌 후에도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알면 되고, 뭐 당연히 기울기 구해보면 되겠죠. 여기 플러스 2죠, 기울기. 여기는 플러스 얼마? 1이니까 처음에 얘는 2kg짜리가 플러스 2로 움직였으니까 처음에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4였다. 근데 충돌 후에 어떻게 됐다? 질량 2짜리인데 속력이 1 됐으니까 1이 플러스 2가 됐다. 무슨 말? 충격량이 얼마큼이야? 오른쪽으로 4로 갔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가 됐으니까 충격량은 마이너스 2만큼 받았다. 이게 A가 받은 충격량이죠. A가 받은 충격량이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B의 충격량은 당연히 얼마여야 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받아야겠지. 근데 질량이 1짜리죠? 처음에 정지해 있었지? 그러면 나중 속도는 당연히 2m/s가 되겠다. 49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죠? 그래프에서 뭐 속도를 알아내고 그 속도로부터 운동량 보존 법칙 써주면 되는 거니까, A는 지금 이렇게 갔으니까 좀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오른쪽이라고 보는 거구나. 그럼 음의 기울기로 바뀌었네. 그러면 A는 왼쪽으로, 즉 여기서 A는 오른쪽, 여기는 A는 왼쪽으로 간다. B는 당연히 뭐 여기서 음의 기울기니까 B는 처음에 왼쪽으로 가다가 B가 양의 기울기로 바뀌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나 보다라고. 이제 이 방향을 모르면 운동량 보존을 쓸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방향을 알아야겠지.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기울기 구해줘야 되죠. 기울기 구해서 속도가 얼마인지 알면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A는 플러스 1로 갔다. 근데 충돌 후에는 4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속도 얘기하는 거야. 속도, 기울기. 그 다음에 B는 충돌 전에 속도가 2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그지? 충돌 후에는 플러스 2분의 1이 됐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 운동량 보정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B의 질량을 안 알려줬으니까 뭐 MB라고 쓰든, 어차피 L 1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M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뭐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식 그대로 써주면 되죠. 뭐라고? A의 충돌 전 질량 곱하기 속도가 플러스 1, 그지? 이거 B 거는, B는 어떻게 돼? B는 질량 M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속도였다라는 얘기지. 이게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이니까, 충돌 후도 마찬가지 총합은 일정해야 되니까 A는 질량이 1짜리고 충돌 후 속도 여기 있죠.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주고 B 거 더해주면 되죠. B는 질량이 M이고 곱하기 속도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2분의 1이네. 2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럼 뭐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B의 질량 M이 얼마인지가 바로 나오겠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4분의 5kg이 나온다고 하네요. 4분의 5kg. 그 다음에 뭐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뭐 처음에 충돌 전에 운동량의 크기니까 여기 이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이다, 맞다 해주면 되고, 충돌한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는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뭐 어차피 이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든 서로 똑같은 충격량,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주고받는 거지. 크기로 따졌을 때 방향만 반대고. 그러니까 뭐 A로 하든 B로 하든 상관없죠. A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A 뭐 질량 1짜리니까. 그래서 A는 충돌 후에 질량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속도. 이게 뭐야? A의 나중 운동량이잖아. 여기 이 나중 운동량에서 빼주면 되죠. 처음 운동량을. 처음 운동량이 얼마? 질량 1짜리인데 처음에 속도가 플러스 1이었지.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1 이 얘기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뉴턴 세크. 이건 이제 A가 받은 왼쪽으로 이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플러스 4분의 5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근데 심지어 또 뭐라고 그랬어? 크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냥 부호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데 뭐 어차피 부호가 어차피 플러스기도 하고, 이제 니은 맞다고 해주면 되는 거지. 다음 53번. 시간 체크 안 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래프에서 속도 구해가지고 운동량 보존 써주면 되는 거고, MAMB 질량 안 알려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미지수로 들어가면 돼. 근데 그래프에서 여긴 지금 이렇게 해서 양의 기울기,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물체가 이제 충돌한 후에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 통해 가지고 속도를 찾을 때 단순히 숫자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기울기가 이제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A, B는 여기서 충돌을 했겠지만 충돌 전후에 계속해서 어때? 기울기는 계속 양의 기울기니까 충돌 전에도 오른쪽 오른쪽 충돌 후에도 계속 오른쪽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속도의 부호를 잡기가 편하다는 거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반대면은 꺾였을 거야. 이렇게 꺾였을 거라고. 음의 기울기가 됐겠지. 아무튼간 이번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T0분의 여기 뭐 얘는 2L만큼이고 B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A는 이렇게 하면 4L만큼이잖아. 그러면 이제 잡기 나름이겠지만 우리는 뭐 T0분의 L 이거를 V로 잡을란다. 이렇게 잡으면 결론적으로 뭐야? B는 충돌 전에 얼마의 속력으로? 2V의 속력으로, A는 얼마로? 4V의 속력으로 충돌했고, 충돌한 후에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ET0만에 6L만큼 간 거잖아. 그죠? 6L만큼. ET분의 6L이니까 A는 3V로 갔다.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ET0만에 얼마큼을 갔습니까? 9L을 갔네. 그러면 뭐 숫자가 좀 지저분하지만 2분의 9V다. 이렇게 잡아주면 충돌 전후에 모든 게 나온 거지. 이제 속력은.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제 그냥 써주시면 되죠. MA 곱하기 A. 충돌 전에 A의 속력 얼마였다고? 4V였는데 플러스 충돌 전에 B는 MB 곱하기 충돌 전에 2V였다. 지금 맘 놓고 쓰면 되는 거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양의 기울기인 것 때문에. 충돌 후는 어떻게 되죠? A는 MA 곱하기 여기 있네 기울기 3V 플러스 충돌 후 B는 MB 곱하기 2분의 9V 이렇게 잡고 이거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그죠? 계산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4번이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 54번 가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4번 보면 조건이 좀 딱 나와 있어.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충돌 후의 2배. 그다음에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고. 이게 두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모두 만족하게 식을 세워줘야겠지. 그런데 A, B 사이의 거리니까 뭐라 했어 이거? 기울기가 그냥 속도가 아니고 이제 상대 속도 개념이 된다. 근데 기울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5m/s로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B가 3m/s로 가까이 왔다는 거지. 충돌 후에는 지금 기울기가 이제 반대 방향 멀어지는 상대 속도로 얼마? 5분의 2니까 플러스 2m/s로 멀어진다. 그런데 지금 A가 문제 조건에서 처음에 2m/s라고 했는데 운동량의 크기가 충돌 전이 충돌 후에 2배라는 얘기는 운동량의 크기니까 조심해야 돼. 이건 크기야. 방향은 잘 모르겠어. 아무튼간 크기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A는 충돌 후에는 1m/s로 간다. 근데 그 1m/s라는 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르겠다. 문제에서 크기라고만 알려준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A가 만약에 뭐 왼쪽으로 1m/s로 간다면 혹은 오른쪽으로 1m/s로 간다면 두 가지를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B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A가 만약에 충돌 후에 왼쪽으로 1m/s로 가면 상대 속도가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오른쪽으로 1m/s로 가야 상대 속도가 플러스 2가 되겠지. A가 만약에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1m/s로 가려면 B는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3m/s로 가야 상대 속도가 플러스 2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처음에 어차피 뭐 얘랑 2가 오른쪽으로 2 왼쪽으로 3 왔으니까 이것은 뭐 MAMB로 잡고 그죠? 잡고 첫 번째 상황 뭐 이걸 첫 번째 상황이라고 하든 이걸 두 번째라고 하든 뭐 순서는 상관없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해서 운동량 보존을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 처음 조건이랑 나중 조건 해가지고 또 운동량 보존을 써보면 첫 번째 조건을 그대로 써보면은 A가 만약 왼쪽으로 간다는 조건을 세우면 MA 대 MB가 질량 B가 4대 3이 나오고요. 그죠? 계산할 수 있지? 뭔 소린지 알겠지? 두 번째,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MA, MB 넣어가지고 또 운동량 보존 써보면, 질량 B가 이제 6대 1이 나와야 된대요. 뭐, 그렇구나. 둘 중에 뭐냐? 둘 다 운동량 보존으로 했을 때는 둘 다 성립을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 여기는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고, 그러면은, 충돌 후 A가 B보다 커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충돌 후 2분의 1, 잘 보세요, 이거. 2분의 1 MV 제곱. 그지? B 거는 2분의 1 MV 제곱. 그럼 누가 더 운동 에너지가 커져? B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죠? A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하면 B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 조건은 안 맞는구나.
그래서 충돌 후에 A하고 B는 각각 왼쪽 1m/s, 오른쪽 1m/s로 움직였고 질량은 4대 3이다. 그러니까 4번 골라주면 되겠지. 그 다음 55번으로 가면 역시 마찬가지죠. 또 A, B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뭐가 또 상대 속도가 될 것이다. 근데 상대 속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m/s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면 V0는 2m/s의 속력이었겠구나. 물론 왼쪽으로 2m/s로 가니까 둘이 3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또 운동량 보정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이제 A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1의 운동량, 그지? 플러스 1의 운동량이고, B는 질량 곱하기 속도였으니까 B는 충돌 전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4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당연히 뭐 충돌 후에도 얼마여야 돼? 2를 더하면 충돌 후에 총 운동량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총 운동량을 마이너스 3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충돌 후에 어떻게 됐어? A와 B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하지 않고 있지. 멀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 무슨 얘기야? 둘이 한 덩어리가 됐다. 그럼 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운동량은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어떤 속도가 된 거 아니냐. 따라서 그 속도라는 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m/s구나 라고 해서 처음에 일단 V0는 2m/s 맞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총 운동량의 합이 왼쪽이니까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1m 마이너스 1m/s 같지. A 이초일 때 A의 운동량의 크기 이건 전체 운동량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A는 A 질량 1에다가 충돌 후의 속도 곱해주면 그냥 1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래서 5번 56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조금 뭐 조심할 것까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벽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죠? 벽으로부터 둘 사이의 거리도 아니고 벽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냥 뭐 둘의 속력 얘기하는 거지 속력. 그랬는데 여기 지금 뭐 이거 얼마요? A가 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얼마로? T0분의 D라는 속력 기울기가 속력일 거 아니야? T0분의 D라는 속력으로 가까워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멀어진다. 나중에는 얼마로 멀어지냐? 여기 4T0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멀어질 때는 얼마? 3T0분의 D라는 속력으로 멀어진다. 근데 B는 그냥 계속 정지해 있던 앤데 갑자기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3T0분의 똑같죠? D라는 속력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결론적으로 A가 이렇게 왔는데 충돌 후에 B는 오른쪽으로 가고 충돌 후 A는 이제 왼쪽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지. A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뭐 충돌 후의 운동량의 크기에서 충돌 전에 운동량의 크기를 빼면 되니까 이건 지금 부호가 반대죠? 왼쪽으로 가는 거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중 왼쪽으로 가는 중 이게 됐죠? 기울기가 반대야. 그래서 T0분의 3T0분의 MD에서 그죠? 여기다 M만 곱해주면 운동량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T0분의 MD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아니고 3T0분의 얼마죠? 3분의 3이니까 4MD만큼의 충격량을 혹은 운동량의 변화를 가졌다. 뭐 B의 질량이 몇 M이냐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죠. 또 뭐 운동량 보존 쓰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얘 A의 충돌 전에 운동량은 M 곱하기 뭐 속력이 얼마였어? T0분의 D였지. 플러스 B의 운동량은 없었고 정지 상태. 충돌 후는 A는 왼쪽으로 튀어나왔답니다. 얼마로? M의 3T0분의 D라고 하는 질량 곱하기 속력.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MB 곱하기 질량은 속력은 또 3T0분의 D 이렇게 같다는 거지. 정리해주면 T0분의 D는 전부 사라질 거니까 정리해주시면 B의 질량은 4M이 나온다. 그 다음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이런 거 풀 때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구해도 물론 되겠죠. 이거겠네. 이거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거겠네요. 근데 물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라고 해도 똑같죠. 크기니까 어차피 방향만 반대고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결국 무슨 말이야 이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니까 그래프를 확대해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지금 B가 받은 충격량과 여기서 B가 받은 충격량을 비교하란 말과 똑같은 말이 돼. 그런데 멈춰있던 애가 이 속력이 되는 거고 기울기가 속력 다시 그 속력 그 기울기였다가 다시 멈추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때? 변화량은 같아야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하면 되겠다. 57번은 너무 쉽죠. 이제 V로 갔다가 튀어나올 때는 2분의 1 V로 충돌 전에는 이제 MV라는 운동량으로 들어갔는데 튀어나올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MV로 나왔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는 당연히 2분의 3 MV. 디귿은 맞을 것이고
충격량의 크기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후보다 크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벽에 물질 작용하는 힘이 같아야겠지. 볼 것도 없지. 이런 문제는 너무 쉬워서요. 자, 58번. 역시 또 기본형 문제죠. 이제 질량의 m짜리가 A가 2V0로 갔는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 했습니까?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1대 2니까 그죠? B는 2분의 1 V0로 왔나보다 하면 되겠지. A가 B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나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나 서로 똑같은 걸 주고 받아야 되지. 그래서 그냥 A 질량 M이니까 M에다가 이거 2V0 곱한 거, 그 다음에 M에다가 마이너스 V0 곱한 거, 이게 뭐겠어? 이 변화가 운동량의 변화고 충격량이니까 3mv0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니은 A가 B로부터 평균 힘의 크기,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고, 그것이 걸린 시간분의 아니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균 힘으로 봤으니까 이거 F, 그러니까 시간으로 뭘 나눠? 시간으로 충격량을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걸린 시간 T2-T1, 그 다음에 받은 충격량 3mv0,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죠. 지금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의 3배다. 좀 전에 얘기했죠. B가 받은 거나 A가 받은 충격량은 똑같은 거니까 B도 얼마큼 해? 3mv0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어야겠지. 근데 B는 처음에 얼마였어? 운동량이 왼쪽으로, 여기 왼쪽으로 mv0만큼이었죠. 왼쪽으로 mv0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는 건 충돌 후에는 오른쪽으로 2mv0만큼으로 가고 있어야겠지. 근데 질량이 2m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충돌 후 속력이 얼마? B의 속력은 v0다. 충돌 전에는 얼마다? 2분의 1 v0였다. 그지? 2분의 1 v0에서 v0가 된 거니까 2배다 라고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60번 운동량 시간 그래프. 수업 시간에 한번 했는데 기울기가 뭐가 된다? 시간분의 운동량이니까 시간분의 mv. 이것은 시간분의 속도가 뭐야? 가속도. 그래서 기울기가 곧 뭐가 된다? 힘, 알짜 힘 F가 된다 라고 했지. 근데 보니까 기울기가 좀 얼마예요? 3에서 18만큼 감소했으니까 알짜 힘이자 기울기가 6이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6인데 이건 이제 힘의 방향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튼 힘의 크기가 6만큼 작용했다 이 얘기잖아. 근데 질량이 얼마짜리입니까? 질량이 여기 나와 있네요. 2kg짜리라고. 그러니까 가속도는 얼마? 3이겠네. F는 MA.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 1초일 때 물체의 속력 물어봤습니다. 1초일 때라고 했으니까 1차 함수 그래프니까 여기 1초일 때면 당연히 얼마? 운동량이 6이겠지. 근데 질량이 2니까 속력은 얼마? 3m/s 이렇게 될 것이고, 0에서 3초 때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 뭐라 그랬어? 그냥 세로축 자체가 운동량이니까 이 자체의 변화, 이 변화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8만큼 변했다. 크기라고 했으니까 부호, 뭐 감소, 마이너스, 플러스 붙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18이다 라고 해주면 된다. 그래서 4번 되겠고, 그 다음에 61번은 뭐 간단한 얘기죠. 또 뭐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어. 근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세로축이 운동량이니까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여기 2p만큼 변했고, 그죠? 여기는 얼마큼 변했어? 3p만큼 변했지. 이게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의 b는 볼 것도 없이 2대 3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충격력도 물어봤지. 충격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충격량이 ft니까 충격력 F는 T분의 충격량, 시간분의 충격량 하면 되겠지. 근데 충격량이 지금 2P와 3P잖아.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뭐 하면 돼요? 2P라는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충격량을 걸린 시간 얼마? T로 나눠주고, 또 하나는 뭐 3P라고 하는 충격량을 걸린 시간 2T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4대 3 나오겠네요. 그래서 4번. 그 다음 6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 P0로 왔던 애가 마이너스 P0로 왔으니까 속력은 2대 1이겠지. 질량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속력은 벽에 충돌하기 전이 충돌 후에 2배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A가 벽으로부터 받은 4는 5타고요.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거죠. 이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3P0다. 맞다고 하면 되고, A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 그럼 뭐야? 시간분의 충격량이니까 걸린 시간 몇 t? t0라고 나와 있네요. t0분의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이니까 3p0.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t0분의 3p0라고 해줘야겠지.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는 거니까 3번.
그 다음에 64번 역시 또 똑같은 문제. 지금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지? 그냥 그래프만 분석해주면 되는 건데 A랑 B가 충돌하고 있어요. A와 충돌하고 있으니까 A가 지금 충돌 과정에서 이만큼 얼만큼 3P0만큼의 충격량을 받았구나. 운동량의 변화, 충격량. 그럼 당연히 B도 어때야 돼요? B도 똑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주고받아야 되지. 그래서 B도 얼만큼 3P0만큼 운동량의 변화, 즉 충격량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 P라고 나와 있는 이 친구는 몇 P0? 3P0여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충돌의 속력이죠. 충돌의 속력인데 충돌의 속력을 가만히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운동량의 크기가 P0고, B는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 방금 구했죠? 3P0라고 했지. 운동량이 지금 1대 3이야. P0와 3P0. 그런데 질량이 몇 대 몇? M과 3M이지. 그럼 질량이 이게 M이고 얘는 3M이니까 곱하기 속도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어때? 같은 속도가 나와야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 그럼 뭐 A가 받은 힘이든 B가 받은 힘이든 간에 어쨌든 3P0만큼의 운동량이 변했어. 충격량. 걸린 시간 얼마? 여기 나와 있지. T라고. T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T분의 3P0다 라고 해서 틀린다. 기억 1번만 정답이겠네.